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40대 중반인데요. 여기 있는 사연들 중에서 저랑 비슷한 얘기들이 많기에 저도 한 글자 적어봅니다. 제가 결혼 전에 5년 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한 4년 이상 사귄 것 같았는데 그동안 남친 식구들과는 얼굴 알고 지낼 만큼 자주는 아니어도 약간의 왕래는 있었죠. 그때 저는 원룸에 살고 있었고 남친은 예비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저와 남친은 사귄 지 1년이 되었을 때부터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고, 그때부터 신혼집 장만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남친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니어서 도움을 받을 처지가 못 되어서 말이죠. 일찌감치 서로 돈을 잘 모아서 양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잘해보자고 다짐을 했었고, 데이트 비용을 아끼느라 커피 한 잔도 사 먹지도 않았고, 남들이 다 간다는 여행도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 산책하는 것으로 늘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늘 행복했어요.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저렴하게 나온 조그만 빌라를 구입했어요. 신축 건물인데 내부의 인테리어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미리 사버렸던 거죠. 남친이 대출과 모아놓은 돈을 합하고 제 돈을 같이 해서 반반 정도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기에는 친정부모님이 3천을 보태셨고요. 결혼 날짜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신혼집을 얻어놓으니 어서 빨리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에 들어가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친과 제가 예식장을 알아보러 다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는 원룸에 예비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찾아오셨어요. 그날 당일 주말 아침 일찍부터 바로 근처에 와 있다고 하시면서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제 원룸에 예비 시어머니가 처음 오신 것이었죠. 예비 시모가 도착하기 전에 남친에게 전화를 했다더니 그러더군요. 며칠 전에 너가 사는 원룸이 궁금하다며 어딘지 물으셨는데 이렇게 이른 주말 아침에 말도 없이 찾아가실 줄은 몰랐어. 라며 시치미를 뚝 떼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 원룸을 아무 말 없이 한번 쭉 둘러보시더니 그러셨어요. 아유, 생각보다 좁지는 않네. 여기서 두 사람이 충분히 살고도 남겠어. 저는 의아했어요. 두 사람이 살고도 남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싶었죠. 짐들에다가 작은 침대까지 놓여 있어서 이 좁디 좁은 곳에 두 사람이라니요? 그러시면서 갑자기 제 두 손을 잡고 자기가 꼭 할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웬만하면 듣고 나서 잘 생각해보고 부탁을 들어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내게 부탁을? 이라고 생각하고서 무척이나 궁금했었는데 들은 후 저는 제 귀를 씻고 싶었습니다. 말이다. 너희 신혼집 말인데.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너도 알다시피 네 시누이 네가 외벌이라서 살기가 좀 팍팍하잖니. 그래서 말인데, 아... 계속 뜸을 들이시면서 제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려고 저러시나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세상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놀랍더라고요. 이번에 정은이가 반월세로 사는 집이 만기가 되었다는구나. 그런데 그새 또 월세라 집값이 5천이 올랐다지 뭐냐? 그래서요, 어머니? 그래서 지금 그 식구가 길에 나앉게 생겼다. 딱해서 어떡하니? 지금 가진 돈으로는 당장에 집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 돈으로 변두리로 가자니 애들 학교 문제도 있고 사위 직장 문제도 있고 해서 쉽게 집을 못 구할 것 같다고 하지 뭐냐. 그게 뭐라고 나한테 그러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하시는 말씀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있잖니. 너희들 결혼식을 조금 늦추면 안 되겠니? 그동안 너네 둘 신혼집에 정은이네가 가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떠냐, 네 생각은? 저희 신혼집에 산다고요? 제가 놀라서 눈을 크게 뜨자 시어머니가 제 두 손을 꼭 더 부여잡고 또 그러시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기 가지기 전까진 여기 원룸에서 둘이 살아도 살만 하겠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그래서 저는 정색하고 딱 잘라 말했어요. 어머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선 둘이 못 살아요. 뭐가 말이 안 된단 말이냐? 임시로 아기 갖기 전까지 여기서 살아도 충분하겠구먼. 안 그러니?
어머니, 저랑 오빠가 애써서 돈 모아서 신혼집을 구했는데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죠. 오빠한테 먼저 물어보시고 오신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네가 괜찮다면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 말에 더 기가 막혔어요. 아까 오빠랑 통화했을 땐 시어머니가 제 원룸에 찾아오는 이유를 모르는 것처럼 했었는데 아마도 난처하게 되니까 모르쇠로 일관하려고 그랬나 싶고 화가 나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만 신우 형편을 고려해서 배려해주면 서로가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사정하셨습니다. 제가 표정이 굳어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나도 너네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마련한 신혼집을 다른 식구들이 산다고 해서 좋을 리 있겠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정하는 건 아니겠냐. 정 싫다면 어차피 결혼식까지는 한 달 넘게 남았으니까 그동안이라도 집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살게끔 하자. 그건 괜찮지? 당장에 새로 이사 올 사람들이 들어온다는데 어떡하니?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는 걸로 하자. 알겠지? 그럼 이만 네가 그렇게 하자는 걸로 알고 난 가마? 라고 하시면서 제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듯이 일어나서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앉으시라고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생각할 시간은 주셔야죠. 어머니 말씀만 하시고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일단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으니까요. 오빠랑 상의도 해보고 아가씨와도 연락해 볼게요. 그냥 어머니는 집에 가 계시면 직접 아가씨와 얘기해서 결정할게요. 그랬더니 뭘 상의하고 말고 하냐면서 별스럽다고 하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아니, 너는 신혼집을 뺏어가기라도 한다더냐? 그냥 너희 신혼집에 잠깐 동안만 있겠다는 건데 그것도 싫다는 게야? 아유, 나 원참. 이렇게 막무가내였네요. 그냥 저는 아무 말도 않고 듣고만 있었죠.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참 어이가 없구나. 내 아들 집인데 내가 웬만하면 너한테 이렇게 사정하면 알겠다고 할 줄 알았더니 내가 너한테 물어보러 온 것부터가 아니었던 것 같구나. 정연이도 절대 반대할 리가 없으니까 그냥 당장 정은이한테 이사 가라고 할 테니까 그리 알아라. 그렇게 제게 소리를 지르시고 가시는데 열받는데 참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남친에게 전화를 해서 말했어요. 너네 엄마한테 네 동생이 우리 신혼집에 들어와서 살게 해달라고 한 걸 알고 있었으면서 낮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말을 해? 정은이 사정도 딱하기도 해서 엄마가 저러시는데 뭐라고 말해. 그냥 싫다고 하면 되잖아. 못하겠다고. 그런데 왜 그 말을 못해? 야, 이 돌머리야. 너는 그 머리는 장식 폼으로 달고 다니냐? 식구가 넷이나 되는데 이사하는 게 장난이야? 우리가 결혼식 올린 후로 계속 올라오면서 살려고 하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 한 달만 살고 다시 집 구해서 나가겠다고 하잖아. 말이 그렇지. 그냥 우리 신혼집에서 눌러붙어서 살겠다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정은이가 그랬단 말이야? 그동안 집을 계속 알아보겠다고 했어. 넌 그 말을 믿니? 지금 당장 시어머니가 우리 신혼집으로 이사를 오겠다고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말하고 절대 현관 비번 가르쳐주지 마. 알았어? 대답이 없는 걸 보니 남친 반응이 시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곧바로 신혼집에 달려가서 집 비번을 바꿔버렸죠. 설마 하니 시어머니가 곧바로 아가씨한테 내 신혼집으로 이사 오라고 할 거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정말로 바로 올 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에 남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연아, 네가 우리 집 비밀번호 바꿔놨니? 응, 그랬는데 왜? 그러면 나한테 말을 해줬어야지. 몇 번인데? 그게 왜 궁금하니? 당분간 넌 몰라도 돼. 뭐야? 빨리 말해. 몇 번이야? 뭐 때문에 그러는데? 네가 우리 신혼집에 갈 일이 없잖아. 그렇게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사실대로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이삿짐을 싸들고 우리 신혼집에 와 있대. 엄마가 이사 오라고 했나 봐. 그래서 문이 안 열려서 못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빨리 말해 어서. 누가 내 허락도 없이 내 신혼집에 들어간다니? 네 동생 미친 거 아니야? 수연아, 내가 그러자고 했어. 뭐? 내가 싫다는데 네가 허락을 했다고?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혼집을 마련하느라고 애썼는데
너 혼자서 집을 내줬단 말이야? 너 나랑 결혼하고 싶지 않다 이거지? 네 엄마도 결혼식을 늦추라고 하던데 왜 우리가 결혼하는데 집 식구들이 이래라 저래라야. 경고하는데 난 허락한 적 없다. 저는 끝까지 집 비번을 가르쳐주지 않았더니 시어머님 목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들렸는데 아주 난리시더군요. 그냥 못 들은 채 하고 끊어버렸더니 이제는 톡으로 제 원룸으로 달려가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이 이사를 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비번 가르쳐주지 않으면 문을 따고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남의 집에 들어오겠다고 문을 따고 들어간다고 협박한다고요. 경찰관이 신혼집에 도착을 해서 정황을 들어보고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여기 가족들 간의 문제인 것 같은데 알아서 잘 해결하시지요. 아니요, 제 가족이 아닙니다. 저는 그 집 사람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 집은 명백하게 제 명의로 된 집입니다. 관리사무소에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무단 주거 침입죄로 잡아가 주세요. 아, 그런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비 시누이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난리부르스를 했어요. 언니,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매정한 사람이었어요? 집 앞에 바로 이삿짐 가져왔는데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가씨, 짐을 왜 나한테 물어요? 내가 언제 이사하라고 한 적 없잖아요. 전 그런 적 없으니 다 알아서 해요. 전화 너머로 경찰관이 동네 시끄러우니 빨리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시죠. 아니에요. 여기 우리 오빠 집이라니까요. 아닙니다. 여기는 서수연 씨 집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서로 가시죠. 할 수 없이 이삿짐을 시댁으로 가지고 갔다고 들었습니다. 시댁에 작은 방 하나가 남은 것이 있었는데 그 방으로 남친이 방을 옮기고 남친 방을 남친 여동생 부부가 쓰는 방법으로 하고 아들들은 남친의 부모님과 함께 방을 쓴다고 들었습니다. 그날 밤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예비 시어머니가 제 원룸에 쫓아왔어요. 네가 뭔데 내 아들 집에 네 집이라고 한 거니?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어머니, 뭘 보고 제 집이 아니라고 하시는 건데요. 제 명의로 계약한 집이니까 제 집이죠. 정현 씨 집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한테 큰 소리 치지 마시죠.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원룸도 내놓고 제가 새 집에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라고 했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살다 살다가 너 같은 독종 같은 며느리는 없을 거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말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확실하게 하셔야죠. 저는 정현 씨랑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결혼하지 않을 거고요. 시누이 집을 위해서 신혼집을 내놓으라는 도둑심보는 천하에 없을 거예요. 정현 씨한테도 파혼한다고 전해주세요. 짐 정리 잘하고 헤어지자고 말해주세요. 그러자 흠칫 놀라는 눈치였는데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시어머니를 돌려 보내놓고 남친한테 전화가 빗발쳐 왔지만 그날만큼은 목소리로 듣기가 싫어서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사귀어 왔지만 마음이 변하는 것은 순식간이더라고요. 우유부단했던 그때 남친은 별 애교를 다 부리고 후회한다면서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죠. 남친 어머니가 분명히 남친에게 그랬을 게 뻔하네요. 얼른 가서 잘 꼬셔서 맘 돌리게 해라. 그래야 네 신혼집에 네 동생이 가서 살고 넌 원룸에서 살면 좀 좋으냐. 그래서 애가 생길 때까지만이라도 네 동생이 돈 좀 모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되지 않겠니? 얼른 가서 마음 좀 돌리게 해. 어찌됐던 이런저런 핑계대서 제 신혼집을 뺏어갈 뻔한 일인데 이런 점에서 시댁에 대해서 알 만큼 알았는데 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그때 파혼한 건 참 잘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에 널린 게 남자인데 말입니다. 남친과 헤어지고 저는 더 좋은 남자를 만나서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요즘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나 저희 가족은 이해해주지만 주변에서는 제가 저지른 짓이 잘못되었다고들 하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잘못한 거 하나도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잘못한 게 맞나 싶어서 사연 한번 보내봅니다. 저는 올해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7년 전부터 연애를 했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같은 회사 동기입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 살이 많지만 어른스러운 남편의 모습에 반했었고 남편도 저를 입사 초기 때부터 첫눈에 반했다며 따라다녔던 남자입니다. 저희 회사 일이 로테이션 근무라 사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업무 강도가 엄청 세지는 않아도 로테이션으로 순번을 돌면서 하는 근무 자체가 참 힘들죠. 제가 낮 근무할 때 남편이 밤 근무를 할 때가 있고 그 반대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한 달에 한 번씩은 주말에 하루를 근무일을 나가야 하는 회사라 결혼하기 전부터도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연애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편이긴 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그래도 부부라고 최대한 배려해서 순번을 엇갈리지 않게 만들어주긴 해도 그 또한 한계가 있긴 했었죠. 하지만 저희 회사 월급이 그리 낮은 편도 아니라 현실적으로 서로 일을 그만두기로 그랬고, 그렇게 그냥 몇 년 지내다가 아이를 가지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며 아이 계획도 일부러 늦췄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신혼 후 신혼생활 계획도 나름 세우고 결혼을 했었는데 남편 집안도 사실 평범한 집안이고 저희 집도 평범한 집안이라 누가 더 해왔다 못 해왔다 이럴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문제가 안 생기도록 남편이 모은 돈이랑 제가 모은 돈에 친정과 시댁에서 보태준 돈 반반 해서 집을 구하고 살림살이 혼수를 모두 사고 했었어요. 사실 시댁에서 보태준 돈은 진짜 500만 원 그것뿐이 안 되었어요. 아버님 하시는 일은 잘 안 되었었고 모아둔 돈도 없다고 하셨고 나중에 결혼하고 듣기로는 시어머니가 코인 투자 사기인가 뭔가에 당해서 돈을 전부 날려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시모가 저희 남편에게는 우시면서 번듯한 집 한 채 정말 사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그때 사건으로 집안이 발칵 뒤집히며 이혼을 한 해 만에 이야기로 나왔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남편보다 제가 돈을 더 많이 들고 온 셈이었죠. 그래도 우리 둘이 살아갈 보금자리고 내 평생 같이 살아갈 남편이라고 생각하니 아깝다거나 내가 더해간다 이런 생각이나 생색 한 번 내지 않았지만 남편은 그걸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며 결혼 준비할 때도 자기가 민망해서 처가에 고개를 못 들겠다고 얼마나 미안해 하던지 시모가 투자 사기만 안 당했어도 남편이 이렇게 기죽을 일은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결혼은 나름 잘 했는데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부터였어요. 바로 주말마다 찾아오시는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사전에 연락해 주시고 찾아오시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사전에 연락은커녕 집에 가보면 시어머니가 와 계시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지경에 이르더군요. 그 문제로 저는 남편에게 참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남편도 대략 난감해하기에 시어머니께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인데 부부의 시간도 좀 가지고 싶다는 식으로 최대한 기분 안 나쁘시게 말 좀 잘해보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한 번도 아니고 매번 찾아오는 시어머니가 스트레스였습니다. 하지만 하필 그 타이밍에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눌러 앉아 사시게 되는 지경까지 오게 됩니다. 이유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랑 싸운 이유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저희 집이 너무 작다는 둥, 속이 상한다는 둥, 갑자기 헛소리를 하자 시아버지도 듣다 폭발해서 시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이 코인인지 뭔지 그 투자 사기당해서 그 집이 이 꼴이라는 걸 모르냐고. 가만히라도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구박하자 시어머니는 마음속 하소연을 했다가 구박받아서 그런지 시어머니 역시 화가 나셨고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된 거냐며 진심으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 건데 라고 소리를 질렀고 다시는 집에 안 들어오겠다고 말하며 저희 집으로 온 겁니다. 참 가지가지 하는데 왜 하필 우리 집에 들어오는지 처음에 남편도 안 된다고 그냥 집에 돌아가서 아버님과 화해하시라고 말을 해도 집에 돌아갈 바에는 그냥 길거리에서 굶어 죽을 거라며 길에서 어떻게 되면 전부 너희들 책임이라고 소리를 질러대는데 진짜 욕이 목 끝까지 절로 차오르더군요.
그때부터 저희 부부와 시모의 어쩔 수 없는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시집살이 하는데 왜 시집살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한순간에 되는 순간이었어요. 심지어는 저희 부부가 하는 거 하나하나 간섭하면서 잔소리를 하시는데 진짜 미쳐버릴 지경이었어요. 옆에 붙어서 한다는 소리가 여자가 시집을 가면 친정은 남이 되는 거라느니 앞으로 시모 잘 모셔야 복이 온다느니 저도 말 섞어서 싸워봤자 뭐 하겠나 싶어서 그냥 네, 네 대답만 했더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지금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며 너같이 천한 것이 너의 신랑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에 시집도 못 왔을 거라는데 아우, 정말 기가 막히고 자기 집안이 뭐가 그리 잘났는지 잘난 거 하나 없어서 집 하나도 못 타주게 만든 장본인 주제에 뭔 큰 소리를 치는지 진짜 욕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과 제 학벌 따지면 제가 더 좋고 연봉도 같은데 진짜 헛소리만 늘어놓는 시모를 길에다 내다 버리는 상상도 했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시어머니가 아내에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엄마, 그냥 이 집 나가. 나가서 엄마가 어떻게 되든 나는 이제 신경 안 쓸 거야. 라고 했더니 갑자기 시모가 옆에 있던 제 머리를 손으로 때리면서 세아가, 너 때문에 내 아들이 변한 거니? 네가 어떻게 구워 삶았으면 내 아들이 이렇게 부모도 못 알아보는 망나니가 된 거냐? 라면서 자기 방에 들어와 누워있으면서 중내 만에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그때는 서러워서 눈물까지 났고요. 또 시집살이 이것도 미치겠는데 저희 근무가 로테이션 순번 근무라고 말했는데 매일 아침 근무와 오후 근무, 새벽 근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시모가 오고 난 뒤부터는 맨날 근무 때문에 밤새고 들어와도 항상 새벽 6시에 밥을 먹어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럼 저는 일을 마치고 들어오자마자 손발 달린 시모밥을 차려줘야 합니다. 거기까지 그래 괜찮아요. 밥 먹고 자면 되니까요. 밥 차리고 치우고 씻고 하면 아침 8시쯤 되는데 그때부터 자기 시작해서 오후 12시만 되면 이제 막 잠드는 저를 깨우며 점심 차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 퇴근하고 와서 어쩌다 시간이 맞아서 같이 있으면 어떻게든 제 옆에 못 있게 하려고 남편을 불러다 어디 가자고 하는데 시어머니만 아니었으면 정말 머리 끄댕이 잡고 내팽겨 쳤을 겁니다. 얼마나 제가 화가 났으면 정신과도 가서 우울증 약인 신경안정제까지 복용하면서 자다가 화가 뻗쳐서 갑자기 소리 지르고 일어날 때도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사고가 결국 터지고 맙니다. 시모가 남편의 인감을 가지고 청약을 하러 간다고 사라진 거죠. 그리고 저희도 모르게 어디 이상한데 연대보증을 써서 사기를 당해 빚이 이자까지 7억이 넘는 걸 만들어 온 겁니다. 그리고는 저희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계시길래 남편이 너무 화가 나서 시모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대체 시키지도 않는 짓을 저질러 놓고 이러고 있어? 꼭 이렇게 내 인생 앞길을 막아야 하느냐고. 남편도 이제는 눈이 돌아가 시모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시모는 거기서 오히려 제가 남편을 다 망쳐서 착했던 아들이 이젠 어미를 몰라보고 화를 낸다며 그저 가만히 있던 저에게 소리를 지르자 남편이 시모를 밀치며 엄마가 저질러 놓고 지금 어디다가 화풀이를 하시는 거냐고 뭐라 하니까 자기는 정말 진심으로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런 것까지 구박한다고 또 자기 방문을 닫고 들어가더군요. 남편은 당장 나가라고 경찰 부를 거라니까 그래도 그 방에서 절대로 안 나오고 자기는 이대로 이 방에서 밥도 안 먹고 살다가 굶어 죽을 거라며 남편 마음에 불을 던지시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남편이 출근 때문에 먼저 나가고 저 혼자 집에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있자 아무렇지 않게 나와서는 저를 보고 배고프다고 밥 안 차리냐고 하더군요. 속에서 천불이 나지만 저도 밥을 먹어야 했기에 밥을 차리고 식사를 하는데 시모가 갑자기 밥을 먹다 말고 저에게 말하기를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집안에 네가 들어와서 모든 게 망가진 것 같다고 저같이 재수없는 여자 때문에 자기가 사기를 당했고 아들과 사이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도 머릿속에 뭔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대로 저는 눈이 뒤집히며 바로 눈앞에 있는 밥상들을 뒤집어 엎어버렸고 저는 시모에게 당장 내 집에서 꺼지라고 이 쓰레기 같은 인간 내가 당신 고소할 거라고 소리 지르며 시모를 밀쳐내자 시모도 화가 났는지 제 머리를 부여잡고 흔들길래 저도 시모의 머리를 쥐어 뜯으며 싸웠습니다. 결국 시모의 짐 전부 다 밖에 던지고 쫓아냈습니다.
집 밖으로 쫓겨난 시모는 자기 아들이 오면 다 잃은다고 하길래 저는 말했습니다. 혹여나 나도 당신 아들이 집에 와서 당신 편 하나라도 들면 나는 당장 이혼할 거라고요. 그렇게 조금 시간이 흘러 남편은 그 소식을 들었는지 얼마 안 지나 집으로 달려오게 되었고, 남편은 제 몰골을 보더니 미안하다고 울면서 제가 원하면 이혼까지 하겠다고, 자기 빚도 이제 많고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기 잘 모르겠다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순간 제 남편이 얼마나 안쓰럽고 불쌍해 보이던지 결국 제가 요구한 것은 시어머니 절대로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길거리에서 어떻게 되든 간에 앞으로 내 인생의 시모의 시자도 듣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는 시모와 인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해 보니 인감 도장으로 벌어진 일이니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고소를 했고, 결국 모든 책임은 시모가 지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조차도 저 여자 사고만 치고 다닌다고 이 기회에 시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이혼하자고 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혼으로 인해서 재산 분할해봐야 시모가 그 전에 싹 다 날려서 줄 것도 없었기에 시모는 결국 사기죄로 실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모는 그때 연대보증을 써주면서 돈을 5천만 원인가 받았는데, 그걸 또 도박 주식을 하다가 다 날려서 저희 시아버지나 저희 가족들이 용서하기에는 너무 멀리 간 여자였습니다. 저희에게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 나이에 감옥을 가면 나는 정말 어쩌란 말이냐고 소리를 질러댔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저에게 이제 엄마는 이 세상에 없는 걸로 하겠다고 말했었죠. 결국 시모가 울부짖는 꼴만 봤었네요. 참 씁쓸하지만 한편으로는 저 시어머니라는 여자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다스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제 고통을 하나도 몰라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로서 시모의 머리를 쥐어뜯고 싸웠다고 막 베어먹은 거라는 식으로 말할 때면 우리 시모 같은 여자 만나서 평생 당해봤으면 좋겠네요.